음극재용 CNT를 유일하게 양산 중인 나노 신소재. 전기차 배터리 충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음극재 CNT 업체 나노 신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CNT 도전제 캐파 증설 속도도 빨라지면서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데 나노 신소재, 실적과 주가 모두 우상향이 이어질까요? 네, 오늘 블록버스터 주인공은 나노 신소재입니다. 9월 중순에 이제 전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준희 캐스터. 네, 맞습니다. 이 나노 신소재는 2차 전지 소재 부문의 CNT 도전제 생산 확대를 통한 성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에 태양광 소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도 올해 들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 4만 원대를 기록하던 주가가 9월에는 최고 10만 500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밀리며 8만 원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연초 저점 대비 60% 이상 상승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자, 팀장님, 이 CNT가 네. 탄소 나노 큐브입니다. 네. 좀 저는 생소하긴 한데 최근에 이제 이 음극재 얘기를 많이 하는데 CNT 도전제에 대해서 이 도전제 중요성이 되게 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음극재 관련해서 이제 음극재가 이제 그 음극재 내에서 이제 전자의 이동성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배터리에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네네네. 전자 이동성을 높이고 또 이제 실리콘 입자의 팽창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소재가 이게 CNT 도전제예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CNT 거죠. 도전제?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 CNT 도전제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음극재 관련된 CNT 도전제를 유일하게 양산하고 있는 회사가 나노 신소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지금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거고 사실 방금 차트가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이런 차트를 가진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연초 대비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나노 신소재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견조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만큼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지금 캐파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연말까지 이제 국내 또 중국 캐파가 한 2배 정도로 늘어날 거예요. 그만큼 지금 계속해서 주문이 밀리는 거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 말까지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특히 폴란드 이런 지역에다가 이제 신규 캐파 가동 이제 공장을 새로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필수 소재로서의 어떤 이 CNT 도전제의 이런 캐파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이 나노신소재의 어떤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배터리, 그러니까 이 음극재가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음극재가 계속해서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특히 이제 대형 픽업 트럭이라든가 또 이제 SUV라든가 이런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터리 용량이 크고 충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게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연관이 되는 거죠. 결국 이런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의 어떤 SUV라든가 이런 쪽의 선호도를 감안하면은 결국 지금 이 전기차 시장에서 이런 이런 음극재를 이런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한 그런 이제 배터리의 어떤 규모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소재를 생산하는 나노 신소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활용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정준희 캐스터, 이 증권사들의 전망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증권사들은 3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더 높은 성장성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2차 전지 소재인 CNT 도전제와 또 태양 전지용 TCO 타겟, 중공 실리카 등의 뚜렷한 수요 증가로 가파른 실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따라서 하이투자증권은 나노신 소재에 대한 목표가를 13만 5천 원으로 유지했고 메르츠증권은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모두 매수로 유지한 모습입니다. 네. 자, 염정 FC님은 나노신 소재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 최근 고점 10만 5천 원을 좀 사실 터치를 하고 지금 8만 원대에서의 이제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 고점이 좀 빠르게 올라온 거에 대비해서는 지금 잘 견조하게 잘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언제든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는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노신소재가 지금 주목을 받는 이유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2020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반기까지 보고서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소재 쪽, CNT 도전제 쪽에 대한 매출 비중 자체가 거의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고부가 가치 쪽인 2차 전지라든지 태양 전지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의 매출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빠르게 좀 상향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네. 나노신소재 일단은 이번 3분기 역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고 연간으로 봤을 때 연간 작년 영업이익이 57억이었는데 연간 기준으로 200억 원 정도가 넘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사실 영업이익이 거의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 최근에 이런 고성장 섹터라든지 종목이 좀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좀 위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노신소재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가가 조금 좀 조정기가 있기는 하지만 증권사 목표 주가 자체가 지금 이미 전고점 같은 경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좀 반등이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노신소재 역시도 충분히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